관객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왔는데 어제 여러분 만나려고 부랴부랴 오셨고 좀 전에는 춘천 잠깐 찍고 다시 오셨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 두 분의 영화인이신데요. 양윤호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고두신 배우님. 먼저 한숨 돌려야 되니까 우리 고두신 선생님 말씀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고향 아픈 이야기라서 근데 그 참 시절을 잘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참 저 주인공이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냥 진부하게 아픔만 너무 무게에 중심을 주고 만들었으면 더 보시는 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재영 감독님이 각색도 더 이렇게 막 손을 보셨는지 작품은 참 좋은데 그 아주 진부하게 그렇게 안 한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글쎄 이 문제는 역사의 그참 저편에 있는 문제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풀기는 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그냥 가슴앓이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 아픔을 그래도 승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감독님이야 모든 그 영화에 그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 고향의 일이라 더욱더 제가 그 많은 그 것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냥 꼭 느꼈었던 사람처럼 많이 그 들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하고 근데 제가 또 그 4.3을 배경으로 한 연극을 니엄나영 풀멍살개라는 작품을 그게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작품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픔을 계속 끌고만 갈 게 아니라 니엄나영 풀멍살개 그러는 뭐 그 응어리진 한을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야 되지 않나 그 작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4.3이라는 얘기조차 못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출자가 뭐 어디 가셔가지고 좀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또 세상이 많이 밝아져가지고 이런 얘기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도 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연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우리 양윤호 감독께서 관객들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영화제 다녀와서 첫 직업이 막 춘천에서 왔는데요. 춘천에서 어느 분이 관을 하나 빌려서 관객을 모아달라고 자기가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그런 바람에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그래서 인사를 안 할 수 없어 하고 인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도에 나가면서요. 여기저기서 그런 분이 나타나셨었고 그래서 그날 전수가 썼고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영화를 관객이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돈 내고 봐야지. 그지? 누가 이거 가나 빌려서 내가 가나 빌려서니까 많이 와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또 어떻게 이제 이 목격을 당해서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아픈 얘기니까 아픈 얘기래. 뭐 사람 아픈 얘기래. 이런 보기 싫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셨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재미있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영화는 아프게 이렇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아픈 얘기래. 그거 보기 싫어. 이렇게 이제 이 영화가 그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안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거 아프지만 이제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더 지금 박수 칠 거면 여기서 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이 보티신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의 주역도 아니잖아요. 출연을 안 하셨어. 근데 이렇게 직접 음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주축입니다. 그럼 감독은 이런 영화를 하려면 고지신 배우님을 찾아서 출연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맞아는 고지신 배우님을 내가 배신한 거예요. 저는 고지신 배우님과 한 번도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불안했고 연배란 배우님은 저랑 일을 해봐서 좀 안심이 돼서 쉽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신께서 배우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화에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양희모 감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게 좀 급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영화라는 게 관객이 안 차면 이제 개봉 기한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외로 좋은 영화인데 비해서 지금 관객이 좀 적어서 그래서 오늘 동윤회에서도 우리 고지심 선배님을 급하게 이 영화 홍보 정말 필요하다. 잘못하면 이제 극장에서 못 본다. 이런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에 이제 홍보를 동민에서 자리를 마련한 거고 저는 고지심 선배님을 모시기 위한 좀 미끼입니다. 시간이 마련됐고요. 모시고 오늘 좀 홍보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관람 릴레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극장 하나를 해서 지인들 같이 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릴레이 관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지인들한테 알려주시고 이왕이면 극장에서 보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시나리오 1회 때 심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은 시나리오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의 90% 바꾸셨어요. 감독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아마 저희 대부분 저희 분들은 그거 느끼셨을 텐데 저도 궁금해요. 이 사삼을 제주도 사람이 얘기할 때 하고 워낙 이쪽 장르의 이제 거장이시잖아요. 정말 이제 제주 출신이 아닌 분이 이제 그릴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게 봤는데 제가 원 시나리오에서도 90% 이상이 바뀌었고 제가 본 것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연애라는 팬이에요. 잘하잖아요. 정말 좋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내 이름은 고지심이네. 연애라니까 정말 좋은 배우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궁금했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영 감독님 전화만 이렇게 같은 장르의 일을 해도 뵙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 맨날 만나는 거 같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처음 뵙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장소에서. 네,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데 제일 높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요즘 지금 자꾸 현역에 계시다는 게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정말 너무 맛깔스럽게 만드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꼭 봐주십사 하는 게 지슬 이후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슬 때도 저희 서울에서 CGV 아프전 CGV에서 제주 분들을 모셔서 영화 같이 보고 이 영화 봐야 됩니다 하고 강의도 좀 했어요. 100장씩 뭐 이러면서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지금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감독님 마지막 한 말씀. 아니 뭐 제가 저 아까 본진 배우님과의 관계만 얘기했지 그 양로 감독님하고의 관계는 일을 하는데요. 후배입니다. 그냥. 영화의 후배고 이 서로 이 도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렇게 지내는 후배인데 마침 양로 감독이 이 작품이 사람 동아대상에서 이 공모 시나리오 공모했을 때 심사위원을 했다고 해서 이거 만들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그러면 양로 감독이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심사를 하고 당선자를 뽑았으니까. 근데 그 내가 채팅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보해 준 게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한선희 선배가 자기가 본 작품을 영화를 했으면 내가 도움이 없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꺼이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과 훨씬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아니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예예 좀 마이크를 갖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저희 모임에서 시사회 때문에 왔는데 사실 몇 번 보려고 했는데 저 파주 사니까 이 상영 시간이 잘 거의 없어갖고 좀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4.3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그 제주의 비극적인 게 아니라 아까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80년도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 영화는 국가 폭력과 인간성 훼손에 대한 거고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미국과 그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뭐 그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재원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이 영화는 특히 중고생이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주 교육청에서는 중고생들한테 단체 관람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그 중앙에서는 거기까지 움직임이 안 와 있어요. 단체 관람을 시킨다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얘들 봐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신청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이 영화를 그냥 아픈 얘기다라고 하지 말고 아프지만 상당히 재밌다. 이 얘기를 반드시 전해주시면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이 작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알아봤더니 우리 어느 타임에 정지영 감독님이시라고 해서 그럼 하시라 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제주 사람이 했으면 아까 그 해방 이후부터 역사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 광주를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희한테는 이게 너무 크고 당연한 거라 그런 부연 설명을 좀 안 하지 않았을까 이 배경을. 근데 이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영화 보면서 그러면서 좀 더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거나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예. 영화 잘 봤고요. 그 내용이 있고 감동적인데 이제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니까는 제주도 말을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영화 대사 중에 제주도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 뭐 다 알아들으셨겠죠. 서울분도 그러겠지만 좀 더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거기다가 자막이라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요즘 그 제주 작품들이 하도 많이 나가서 요즘 제가 저는 정기영 감독님 정말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그 화면으로 영화를 얘기를 하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요즘 그 여면한 그 배우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앞에 흑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흑산 넘어가 여수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오동도지에서 바라보는 여수고등학교는 저기 여수고등학교 출신인데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여수고등학교 우리 10년 후배가 정원호 후배인데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더 이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제주 4.3은 저는 여순 사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포탄으로 돌아가셨는데 한포로. 근데 여순 사건이 4.3은 아는데 여순은 잘 모릅니다. 여순은 4.3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여순의 군인들을 제주 가서 민간인들을 반란 진압을 하니까 여수에서 안 갔습니다. 민간인들을 죽일 수 없다고. 지금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저쪽에 막 무슨 뭐 무덤 한꺼번에 처박아놓은 무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비문이 없습니다. 여수 앞으로 그 정기영 감독께서 여순 항쟁을 꼭 좀 한번 다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말을 담아보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말 적어도 일반 관객이 이 정도는 알아들을 것이다의 정도로 제주말을 영화에서 사용하자. 자막을 쓰지 말고. 이것이 저희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또 미연해되더라고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학생들에는 학교에서는 제주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심하게 제주말을 지배감이 심하게 써요. 예. 그것을 감안해서 엄마는 좀 심하게 썼고 학생들은 덜 썼죠. 그래서 이 자막 없이 물론 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맥락을 통해서 저 말이 되게 이런 말이겠구나 라고 제주 사람 아닌 분들도 알아들을 정도에 그렇게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여순 사건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 4.3 사건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4.3에 이 제주도민들이 봉기에서 일어나니까 저 빨갱이가 때려잡아라. 그래서 국가에서 여순에 있는 군인들을 보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왜 같은 동족을 가서 잡으라고 하냐.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반드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정문을 건너가야 할 그런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 제가 못 만들면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나 예.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근데 재밌게 봤다고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 아무도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재미있고
또 재미 이상의 감동이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두 개의 얘기가 이제 교차가 되는 거잖아요. 두 영옥의 이야기가 교차가 되는데 제 중학교 때 사실 경험을 했어요. 이 영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 2명을 불러가지고 사실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앞에다 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실실 웃으면서 뭐 장난하듯이 그랬어요. 한번 툭 치고 또 그러니까 저쪽에 한번 툭 치고 이랬는데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막 화가 쏟으면서 나중에는 진짜 뭐 온 힘을 다해서 주먹으로 패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거는 그 둘이 사실 친한 사이였는데 그 뒤로는 진짜 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느꼈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하나 배웠던 것은 그런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폭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이 이런 4.3과 같은 또 전쟁과 같은 우리 큰 역사 속의 폭력의 한 부분이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시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4.3이 뭐 1948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학교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그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저도 비로소 배웠는데 학생들이 술 마시면서 건배할 때 하는 뭐 건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왔는지 영화 속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배사가 어디서 무슨 의미인지 혹시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냥 아픈 것이라고 해서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아파도 아름다운 겁니다. 슬퍼도 아름답고요.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그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물처럼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둑이라는 건배사는요, 사실은 아직도 제주에 남아 있습니다. 조례둑이라는 건배사는 조직을 배반하는 죽는다. 이게 건배 그 줄임말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저는 제주가 고향인데 우리 애들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4.3을 모릅니다. 저희 외삼촌은 대전 형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을 애들한테 주면서 기억하라고 했지만 4.3을 잘 설명하지 못했어요. 오늘 덕분에 그 사담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물어봤어요. 제 막내가 옆에 있거든요. 저기 첫째가 저기 있고 재밌다고 합니다. 감독님 잘 만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이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실 말씀들이 생각나시는데 그 고수심 선배님 오셨습니다. 저희 좀 늦었지만 그 우리 육지사는 제주 것들 이제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상금 받았어요. 저도 보상금 받고 저희 자식들한테 이거는 이 외할아버지 보상금이다 하고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들 좀 많이 해주시고 말씀대로 이 영화가 그 제주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심 선배님 한 말씀. 지금까지 뭐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그냥 이렇게 누질러서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펼쳐서 어떻게 풀면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말도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4.3이라고 그러면 아예 배경으로도 깔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밝아져서 정말 그런 얘기, 아픈 얘기, 정부가 잘못한 거, 누가 잘못한 거, 뭐가 잘못된 거 이런 걸 낱낱이 이렇게 펼치는 이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그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좋은 영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냥 사장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양민호 감독께서도 그랬지만 그 현지에서 더 막 몸소 느끼다시피 한 사람들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우리는 너무 귀에 익도록 들어가지고 한 방에 방이 제도 집 다들 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이 좀 대방만이 아니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 숨어서 이렇게 일렬로 숨어 있다가 총이 날라왔는데 그 앞에까지 쓰러졌는데 나는 안 쓰러져서 살인 분들이 많고 그 동네에 가면 옛날에는 우는 집이 각 제삿날이 다 똑같아가지고 우는 집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은 아픈 그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만 해도 그거를 조금 희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앞으로는 더 희미해지겠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냥 그 묻히면은 안 되고 그래도 그게 밝혀져서 이렇게 밝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평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혜를 모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만드시 선생님도 우리 감독님도 그렇게 만드셨을 테고 우리 오늘도 보면서 참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그 양민호 감독님이 한 것보다 정 감독님이 하시길 잘했다. 그 제주 사람이 만들었으면 더 무거웠을 거예요. 여기 조금 분석 안 하시잖아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를 정리해 주셨잖아요. 아프지만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이다. 묻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시고 이쪽으로 가서 사진을 좀 같이 찍겠습니다. 사랑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네,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후레쉬를 한번 켜주시면 그 사진이 되게 나오거든요. 켜주시면은 많이 해보셨나봐요. 하나, 둘, 셋. 흔드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홍보 잘 부탁드리고 안전 기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